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쿨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콩쿠르에서 왔는데요. 이 콩쿠르는 경쟁 또는 경연이라는 뜻의 단어로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 분야에서 각 개인이나 단체의 능력을 경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를 말하죠. 흔히 세계적인 3대 피아노 콩쿠르라면 쇼팽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리고 차이콥스키 콩쿠르죠. 이 3대 피아노 콩쿠르 외에도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입니다. 이 콩쿠르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차이콥스키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한 미국인 반 클라이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62년부터 그가 살았던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4년마다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로는 손여름이 제13회 2009년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메달은 공동수상이었는데 바로 중국의 장 하오첸과 일본의 스지 노부유키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 중 노부유키가 시상식 무대에 오르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이죠. 결선에서 노부유키는 지휘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무대 위에 올라와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습니다. 독주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지휘자도 보지 못하면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휘자의 손 대신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들린 듯 연주했습니다. 오늘은 노부유키의 이야기와 함께 음악 칼럼을 시작합니다.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2009년) 세계적인 권위인 벤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일본 출신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노부유키가 우승하자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도 21살의 이 젊은 연주자에게 열광했습니다. 벤 클라이번 콩쿠르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죠. 이 노부유키의 인간 승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1988년생인 그는 산부인과 의사인 아버지와 아나운서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노부유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나타냈다고 하죠. 노부유키가 2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흥얼거리던 음정을 자신이 놀던 장난감 피아노로 정확하게 짚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는 아들이 음악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4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게 합니다. 특별히 소리에 대한 감각이 매우 예민했던 노부유키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나눠 연주한 녹음 테이프를 수백 번 반복해 들으면서 곡을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점자 악보를 가지고 곡을 익히기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에서였죠. 피아노 선생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피아니스트로 재능이 충분하다. 나머지는 부모의 몫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를 위해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7살 때
도쿄 헬렌 켈러 재단이 주최한 전 일본 시각장애 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오사카 센츄리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12살 때는 도쿄 산토리 리사이틀 홀에서 독주회를 가집니다. 이때부터 그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지에서 연주 활동을 시작했고 2005년 8월에 열린 제15회 바르샤바 쇼팽 콩쿠르의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해서 평론가상을 받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2007년에는 일본의 명문 음악학교인 우에노 음악대학교에 입학했고 2011년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2년 앞둔 2009년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중국의 장 하오첸과 공동 우승하는 엄청난 성취를 거둡니다.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이 콩쿠르는 1962년에 시작돼서 2009년에 13회를 맞았지만 시각장애 피아니스트가 입상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인으로서도 1969년에 노시마 미노루가 2위에 오른 이후 최고의 성적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손여름이 이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기에 온통 손여름의 화제로만 미디어가 반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부유키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고 있었지만 세계 음악계는 이 젊은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어렵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청중들이 음악을 열심히 들어주고 응원도 해줘서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 필하모닉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로열 알버트 홀에서 프롬스 콘서트를 갖는 걸로 유명하죠. 2013년 6월 노부유키가 이 콘서트의 연주자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지휘자의 손을 잡고 더듬더듬 무대 위로 올랐죠.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2번을 연주했습니다. 5천여 명의 청중은 연주 후에 일제히 기립박수로 노부유키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다시 지휘자의 손을 잡고 나와 커튼콜을 한 뒤에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이 연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강추합니다. 이 노부유키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엄마가 사과는 빨강색이고 바나나는 노란색이라고 색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어린 노부유키가 묻습니다. 엄마, 그럼 바람은 무슨 색이야? 좋아하는 음식에 색깔이 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바람에도 색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노부유키에게는 바람의 색이 들음으로 느껴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 중에 숨소리에 예민합니다. 실제로 콩쿠르 중에 그와 협연할 때는 지휘자는 일부러 숨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죠. 역경을 딛고 일어선 또 하나의 피아니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 하스킬입니다. 클라라는 6살 때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한 번만 듣고서 그 자리에서 거의 그대로 연주하고 한 번 익힌 곡은 마음대로 조를 옮길 수 있는 천재였습니다.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평생 동안 진정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3명을 만났다. 한 사람은 처칠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아인슈타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클라라 하스킬이었다. 클라라는 어렸을 때 실력을 인정받아서 루마니아에서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파리 음악원에서 세계적인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에게 작곡가 이론을 배우고
최고의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5살의 나이로 파리 음악원을 수석 졸업합니다. 그녀는 단번에 모차르트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독주뿐만이 아니라 기악 연주자와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와 첼리스트들이 최고의 실력과 인품을 지닌 그녀와 함께 연주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클라라는 18살 때 불치의 병을 얻게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 몸의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굳어져서 엉겨붙는 병입니다. 그녀는 연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연주는커녕 온몸에 보조기구를 찬 채 벽에 기대거나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병의 후유증으로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갑자기 늙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재능과 건강을 잃은 그녀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최고 후원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녀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클라라는 가족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꽃다운 20대의 청춘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놀라운 의지로 병과 싸운 끝에 불구의 몸을 일으켜 콘서트 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태인이었던 그녀는 나치를 피해 프랑스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그녀는 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뇌졸중. 게다가 뇌와 척수의 종양까지 발생해 목숨마저 위태로웠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팬이었던 유태인 의사가 찾아와 수술 끝에 그녀를 살려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살의 나이에 스위스 국적을 얻고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녹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음반들이 세계적인 명반이 되었습니다. 1960년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피아니스트는 65살의 클라라 하스킬. 그 연주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그녀는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가다 현기증을 일으켜 넘어지고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긴 말은 그래도 손은 다치지 않았잖니. 그러나 하스킬은 그 다음 날 숨을 거둡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고난 것보다 만들어진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픔을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승화시킨 노부유키와 클라라. 그들의 연주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 온갖 고통과 극단의 상황 속에서 피어낸 결과였기에 더욱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도 정작 필요한 건 찬란한 미래와 운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고통과도 맞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 아닐까요? 그런 용기와 힘으로 새봄을 맞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